그 다음으로 피특정 후견인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특정한 것에 후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인데, 즉 특정 후견 심판받은 자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 세 명은 전부 다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면 피성년 후견인,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인,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이런 말이 나오면 피특정 후견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신설된 제도인데요.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써먹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사무든 일시적이든 어쨌거나 후원이 필요한데, 그 말은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년 후견 심판도 한정 후견 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도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실질적 요건으로서 안 좋은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거고, 이 상태는 알려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모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뭐는 안 되고 직권은 안 되고 청구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요건, 법에 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정신적 제약이라고 되어 있죠.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3명 다 정신적 제약인 거 체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후원은 전문가가 그 사람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 당황하거나 심한 충격에 사리분별력을 순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조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조언이 필요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가정법원이 직접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청구권자는 본배사후 독검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한 후견인과 일정한 후견 감독인 중에 각각 한 명씩만 올 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일단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려는 거죠. 아직 특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없겠죠. 근데 특정 후견인은 후원이 필요한데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이미 있다면 굳이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은 필요가 없겠죠. 그럼 성년 후견인이 뒤에서 지켜봐주는 피성년 후견인도 빠지고 한정 후견인이 뒤에서 지켜봐주는 피한정 후견인도 빠지는 겁니다. 남은 후견인이 미성년 후견인과 미성년 후견 감독인인데, 그래서 얘네만 오는 거예요. 청구권자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심판을 하려면 이때는 성년 후견 심판과 한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거스를 수 없다고 했어요?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그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OX, 방금 배웠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X죠.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나왔든 다른 말이 나왔든 특정 후견 개시 심판 나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 즉시 제한능력자로 되었는데,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 즉시 제한능력자로 된다. OX, X죠. 아까 제대로 된 법률 행위를 혼자 완성 못 시키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제한능력자라고 했죠. 미완성시키는 세 사람 기억나시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세 명이죠. 미완성에 특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미완성은 미한성 3명입니다.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제한능력자 아닌 건데 심판받기 전에는 어때요? 후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이미 있다면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든 동의를 해주든 허락을 해주든 대리를 해주든 취소를 하든 추인을 하든 하겠죠. 그래서 이미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도 아니고 피한정 후견인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심판받기 전에도 어때요? 제한능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개시심판 받기 전, 후 둘 다 제한능력자가 아닌 겁니다. 능력자인 거예요. 이때 특정 후견인을 선임을 해서 특정 후견인이 조언을 해도 그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정신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으니
그것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말은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특정 후견인 본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특정 후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피특정 후견인보다도 상태가 안 좋은 피한정 후견인도 원칙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대리가 아니라 동의를 해줬잖아요. 특정 후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도 없고 동의권도 없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아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지만 기간은 정해줄 수 없었죠.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사람이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언제 온전해질지, 이건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못 정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단독으로 못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건데,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돼요. 이건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고, 특정한 사무라고 했으니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 끝나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종료 심판 없어도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달라요.